지방선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알아볼 텐데요.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 비대위가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대선 패배 후 2달이 채 안 돼서 출마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비판을 주도하면서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하는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한데요. 이 상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분석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연석 접수는 경기, 대전, 세종 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궐선거 주최입니다. 인천 개혁의 민주당의 이재명 예측 1위, 경기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어제 JTBC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된 순간 모습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카운트다운까지 하면서 환호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위 결과 발표에도 웃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확히 대비가 됐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지방선거의 후폭풍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를 먼저 띄운 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더 개혁 행보, 정당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위원장은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입당한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이 맡았습니다. 혁신위의 과제는 당원이 지금 비약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원의 민주주의와 공천 제도를 고민하는 이런 정당 개혁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도 말했습니다. 바로 2년 뒤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다시 한번 몸을 낮춘 겁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역시 변화가 있어야겠죠. 당 지도부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에서 진 쪽은 좀 더 복잡하죠. 오늘 상황실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면서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정치 무대에 복귀한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른바 젖잘싸, 그러니까 0.7%포인트 차 대선 패배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논리로 대응한 게 이번 선거의 패착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박용진 의원은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로 맞은 거라고 했는데요. 이 의원의 출마를 통해서 노렸던 효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 선거에 어떤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체 어떤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한 결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지만요. 이 의원 선거 중간에는 지역 토박이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박빙으로 가면서 인천에 발이 묶였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승리를 하긴 했는데요. 본인은 의원이 됐지만요. 인천시장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했고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겼죠.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선거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그야말로 간신히 친승을 거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생당사,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당선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개양으로 도망갔다. 경기지사 선거의 패배를 예고한 행위였다. 개양을에 준비하던 후보가 있었음에도 왜 이재명 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 전략 공천되었는가? 설명은 없었다. 네, 이번 선거 이 의원뿐만 아니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석 달 전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대표, 원내대표를 맡았었죠. 당시 지도부가 그대로 선거를 주도한 건데요.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당 지도부는 반구제기,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겠다면서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5월 8일, 송영길 후보는 4월 1일 다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송 후보가 나선 서울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패배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17대 8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요. 송 후보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25개 지역구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보다 더 낮았습니다. 전패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방선거에서는 보통 인지도가 높은 시장 후보의 기호를 따라서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를 찍는 줄투표가 이뤄지게 마련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였어요. 모이질 않았어요. 서울시장을 찍고 쭉 줄투표를 할 줄 알았더니 서울시장은 안 찍고 구청장은 또 찍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을 찾아 찍는 일들이 벌어졌던 구청장 네,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출마를 요구하고 또 송 후보에게 2,424원의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던 이 야권 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인플루언서들도 박 비대위원장을 참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물론 박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선 패배의 책임을 가장 강하게 묻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른바 친문 계열의 인사들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사육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썼고요.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은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한반을 물러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수로 여겨졌던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른바 친문 대 친명 구도의 오래된 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듯한데요. 그런데 이 친문 진영뿐 아니라 그간 친명으로 불렸던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어려운 승리, 신승이 이재명의 명분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뭐 간신히 경기도에서 이겨서 뭐 그래도 조금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참패의 일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여야의 각 당별 상황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 요인 좀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선거의 3요소, 인물, 구도, 바람으로 꼽습니다.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여당과 야당이 보통 국정 안정론 대 국정 견제론으로 선거를 치르는데요. 이번 선거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권의 패배 어쩌면 예견됐던 바라는 겁니다. 약 한 달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추경안을 통해서 손실 보상안 빠르게 마련을 했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좀 논란이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청와대를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여론이 좀 변화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른바 대선 컨벤션 효과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라는 저희의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좌우한 건요. 여권 지지층의 컨벤션 효과보다도 야권 지지층이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지 않았던 원인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50%를 간신히 넘긴 이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 때문인데요. 특히 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의 투표율 37.7%, 그러니까 30%대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장에 갈 요인이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대선 패배 후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요. 성폭력 사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또 명분 없는 출마가 이어지면서 이 성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민주당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예. 왜 이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안 나간 거죠. 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른바 2대남 2대녀, 그러니까 20대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인식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를 좀 보면요. 20대 이하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후보를, 또 20대 이하 여성의 66.8%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린 거죠. 지난 대선 때 20대 이하 남성의 58.7%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20대 이하 여성의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 성별 간 쏠림 현상 더 심해진 건데요. 이러한 경향은 30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젠더 갈등이 심화가 되고 정치권이 이걸 더 부추기는 모습이 지난 대선의 특징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갈등의 경향성 더 강해진 건데요. 늘 통합을 말하는 정치권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대선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쪽은 웃는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니 국장이 뭐 그런 당연한 얘기는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선거에서 이긴 쪽도 또 진 쪽도 자리 지키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혁신, 쇄신 경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 오늘도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이재명 책임론 부글부글.